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조미료들을 사용하지 않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우선 가장 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미료 같은 거 많이 사용하면 맛있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 깨끗한 음식,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보통 우리가 토마토, 이거는 방울토마토입니다만은 토마토들을 몸에 좋다라고들 얘기하죠. 뭐 이 유럽 속담에 보면은 이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은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간다.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. 그 속담의 이 뜻은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, 이 라이코펜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생성되게 되는 이 강한 항산화 폴리페놀 종류들, 이런 라이코펜을 이 건강에 참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라이코펜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병이 없어진다, 몸이 건강해진다,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은 의사들 얼굴이 파랗게 질려간다. 한마디로 환자가 없어진다는 뜻이 되죠. 그런 얘기들입니다. 그런데 이 라이코펜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조금 설명을 할게요. 요즘 보면은 이 방울토마토나 토마토들이 이 유기농이라고 하면서 하우스 재배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런데 이 토마토가 좋은 거는 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생성되는 라이코펜이 좋은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이 비닐하우스에 이런 비닐이 햇빛의 자외선이 통과를 못합니다. 즉 다시 말하면 하우스 안에 따뜻하게 열기가 있고 덥기만 덥지 이 햇빛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라이코펜을 생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성이 안 된다는 뜻이죠. 그러면 결국은 이 유기농이라고 말하는 하우스 속의 딸기들은 뭐 깨끗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몸에 좋은 채소는 아니다는 그런 뜻은 되겠지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식의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이 해마다 여름철에 이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 햇빛 받아서 자란 제철 이 채소들을 냉동을 시켜둡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게 되거든요. 그리고 토마토를 이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. 이 토마토를 10분을 이 끓는 물에 익힌다. 20분을 익힌다. 30분을 익힌다.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적에 10분 익힌 것보다도 이 30분 익힌 것들이 이 좋은 유용 성분들이 더 많이 우러나더라.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그 배는 뭐 상당히 크더라고요. 10분 익혔을 적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0%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치면은 우리 몸이 흡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20분 익히면은 뭐 한 60%, 이 30분 익히면은 뭐 80%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, 물에 익힌 것은 이 라이코펜 중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폴리페놀이 흡수가 된다는 뜻이지, 보통 이 토마토 같은 데 보면은 이 80%의 지용성 폴리페놀과 20% 정도의 수용성 폴리페놀이 자리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 80%의 이 지용성 폴리페놀들은 결국은 지용성, 말 그대로 오일이라든지 기름,
지방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끓이는 것만으로도 물론 수용성 폴리페놀은 흡수가율이 높아지겠지만은 이 지용성 폴리페놀들은 고기와 아니면은 오일과 합쳐졌을 때 좋은 효과가 나겠지요. 물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. 이 일반 기름만 해도, 식용유만 해도 충분한데 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라. 뭐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뭐 프레쉬, 뭐 콜드,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콜드 프레스라고 해서 냉압착, 뭐 그런 이런 것들 좋은 거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런 거를 사용해라 그런 얘기들 하죠. 그 이유는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, 폴리페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. 이 아보카도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몸에 좋은 이 항산화 폴리페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러나 일반 식용유로 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조금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 토마토에 있는 이 라이코펜 중에서 트랜스형과 시스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이 라이코펜들이 있다고 그래요. 이 시스형 이 폴리페놀로 이렇게 끓여서 뭐 아니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시스형으로 만들었을 때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다라는 뭐 트랜스형이 시스형으로 변환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.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깊은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고요. 그냥 대략 얘기할게요.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토마토를 자르게 되면은 이 자른 단면에서 비타민 C가 많이 손상이 된다고 그래요.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되어서 뭐 그런 얘기죠. 그런데 우리가 이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설탕에 찍어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 토마토와 설탕이 만나게 되면 비타민 B가 이 파괴가 되고요. 이 설탕을 이 몸에서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들이 손실이 되고 뭐 비타민 B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손실이 되어서 우리 몸의 흡수가 잘 안 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탕이 아닌 소금을 토마토와 이 소금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특히나 이 소금도 골드솔트여서처럼 좋은 소금일 때 더더욱 좋습니다.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토마토의 자른 단면이나 토마토에 있던 비타민 C가 이 산화되어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 천일염이 골드솔트 효소소금 같은 좋은 소금들이 이 막을 형성을 시켜서 이 산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비타민 C가 이렇게 손실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.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금 얘기를 하면은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아요. 소금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않느냐. 그러나 이 토마토라든지 이런 채소들은 칼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채소를 우리가 섭취하면은 그 채소 속에 있는 많은 칼륨들이 이 나트륨하고 1대1로 결합을 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. 이뇨작용이라고 그러죠. 그런 좋은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은 이 근육경련, 만성피로, 어지럼증, 혈압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그런 나쁜 것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조화로운
이뇨작용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. 아무튼 토마토 많이 드시고 의사들 시럽자만 드세요.